치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상은 가장 두려운 영역이고요. 안타깝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나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예전에는 치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치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을 사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사실상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이 안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부모님과 우리가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그러면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이미 우리 가족에게 도래하기 전에 예방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노화가 아니라 병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약을 먹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직까지도 치매는 질병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87%는 진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단순 보호 상태로 지내고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명순 할머니처럼 치매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상태가 좋아지거나 병이 진행되는 속도를 상당 부분 늦출 수 있습니다. 사실상은 상당 부분이라는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그런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치매는 불치병이 아니고 또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이 아니고 얼마든지 피하거나 훨씬 더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바람이 그거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아프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것. 그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보면 99세까지 뭐 좀 더 허락하시면 좀 더 살기는 쉽지만 뭐 어쨌든 간에 아주 액티브하게 살다가 그리고 막 손주들이 명절 때면 막 그냥 막 뛰어오는 겁니다. 왜? 저는 여전히 용돈을 주고 싶으니까. 그쵸? 제가 99세인데 저희 아들한 70대 아들한테 야 뭐 돈 필요한 거 있으면 써라. 손주들한테 또 이렇게 하면 지갑을 여는 할아버지한테는 우선순위 영순위로 모인답니다. 손주들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런 영역에 살면 좋겠다. 방법이 간단해요. 내가 건강해서 건강한 이유를 말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분들은 건강에 대한 축복을 나는 재정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기분 나쁘신 일 있으십니까? 또 대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웰빙이라는 트렌드를 잊지 마십시오. 세계에서는 웰빙이라고 하는 잠깐 동안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입니다. 유행은 따라하면 뒷북이에요. 우리 아십니까? 예전에 지렁이 막 이렇게 해서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동 찜닭. 이렇게 한번 조개구이. 한번 확 왔다가 확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좋다, 돈 된다 해서 들어가면 끝물이야. 이건 유행입니다. 유행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트렌드는 유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세입니다. 거기에 내 몸을 실으면 최소한 혜택을 받고 그리고 소외당하지 않지만 내가 그걸 거부하면 파도에 잠기는 거죠. 대세는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타라고 있는 겁니다. 유행은 피해야 되지만 근데 트렌드, 건강이란 웰리스는 유행이 아니에요. 그건 대세입니다.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트렌드는 거부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굉장히 손해가 될 테니까. 예, 전체 치매 환자의 87%가 방치되고 있다. 제가 보기엔 더 심해질 거예요. 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65세를 넘어설 테니까. 그러면 이 87%는 아마 옛날이가 될 거예요. 왜 방치됩니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약 35만 명. 이 중 시설을 이용해야 할 중증의 환자는 4만 6천 명이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1만 8천 명밖에 수용할 수 없다. 30만 명이 넘는데 1만 명이다? 30만 명도 제가 보기엔 조금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수치예요. 사실 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아주 너무 부족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의존하지 못한다는 거는 각각의 가정에서 이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돌보기 위해서 누군가는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핵과적화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현재 치매 환자 수는 약 35만 명, 고령 사회를 맞는 2019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 중에서 시설을 이용해야 할 중증 환자만 약 4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그 요양보호사라고 하죠. 그런 제도도 다 이런 거에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 수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어떤 그 부분이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가사 도우미 같은 또는 목욕을 대신 시켜주는 뭐 이런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그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 혜택마저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 밝혀진 치매 종류는 약 60가지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이 뇌세포가 점차 죽어가는 알츠하이머형이고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로 전체 35%를 차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75%예요. 그렇죠? 막강한 거죠. 이 두 가지만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뭐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아니면 뭐 간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죠.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이 원인인데요. 알츠하이머형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덜 짜게 드시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혈액순환을 고인물은 썩으니 그러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쪽에 관련된 거지만 이게 뇌로 간 것뿐입니다. 심장일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심근경색일 거고, 근데 이렇게 뇌로 혈액순환이 잘 가고 뇌혈관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노폐물들을 배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 주면 그러면 이런 일도 안 벌어진다는 거죠. 뇌세포의 이상적인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없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많은 논문에서는 뇌혈류를 뇌혈관을 튼튼히 해주면 허혈성 뇌혈관에 관련되어 있는 치매는 물론이고 여기 있는 알츠하이머도 개선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답은 명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혈관 건강을 지키게 되면 허혈성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의 치매 예방은 당연하고 알츠하이머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치매는 반드시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만 찾아오는 병이 아니다. 젊은 층도 만만치 않아요. 병원을 찾는 치매 환자의 비율을 보면 50대가 9%다. 65세가 넘으면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린다. 70대면 거의 뭐 반수잖아요. 근데 80대에 왜 줄었죠?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더 심할 건데 요때는 좀 남자분들이 많이 여기까지 못 버티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달라요. 이게 90대 100세까지 되시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칠할아버지인데 지금 100세가 되셨거든요. 얼마 전에 자전거 사시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운동 좀 해야겠다고. 그럼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요. 제가 손주인데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자전거 사셨어요. 저는 오토바이 사야 됩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예,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그래 이게 만약에 건강하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고령화 사회가 된다면 이건 뭐예요?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좀 까서 말할까요? 건강하지 않고 아프면서 지갑이 얇은데 고령화가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택은 지금 하셔야 돼요. 그렇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까지 벌었던 거를 은행에다 넣어놓고 절대 쓰지 않고 아파도 병원에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가져 죽습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안 아프다는 우리 뜻도 아니에요. 사실은. 관리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방법 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경고. 다음은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말하는 10가지 치매 경고 증상입니다. 먼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 기억하기 힘들다거나 단기 기억력 상실. 늘 사용하는 익숙한 물건인데도 사용법이 생각나지 않는 너무 경우, 생뚱맞은 거예요. 또 아주 단순한 단어인데 기억나지 말이 않는다거나, 어눌해지기 시작합니다. 늘 다니는 동네인데도 길을 잃어버리는 집을 등 잊어버려요. 방향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 또 판단력이 떨어질 때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도 흔한 치매의 증상입니다. 네. 물건값을 계산하기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이 역시 치매일 수 있고요. 정리존돈이 안 됩니다. 물건을 또 엉뚱한 곳에 놓고 찾는 겁니다. 다리미를 냉장고에 넣어둔다든지 이런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고요. 감정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격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유 없이 울거나 자주 화를 내죠. 또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등의 변화도 생깁니다. 끝으로 멍하니 TV를 보거나 잠을 많이 자게 되는 등 수동적이 된다면 남들이 다 웃고 있어요. 개콘을 보고 있는데 나만 안 웃겨. 이것도 문제입니다. 다 웃는데 유독 한 분만 안 웃고 있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것들을 다 앓고 있으면 골치 아픈 거고요. 이 중에 몇 개라도. 근데 어떤 분이 그러죠. 내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좋은 말을 할 때 관리하셔야 됩니다. 거짓말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게 웃을 수 있는 내용만은 아닐 겁니다.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기능 상실입니다. 우리가 양자에서 보면 뇌기능 중에 뇌조직의 혈액 공급, 뇌 동맥경화, 그 다음에 뇌신경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정서 기억력 지수, 이 5가지가 이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후각입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후각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후각 상실도 치매의 조기. 일단 정상쥐와 치매쥐에게 똑같이 코코아 사료를 먹였다. 쥐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에 먹이는 겁을 내서 먹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먹잇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루 정도 계속해서 먹이를 먹게 했다. 그런 다음 익숙한 코코아와 낯선 냄새의 카레를 동시에 주고 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실험을 해봤어요. 정상쥐, 치매쥐. 정상쥐는 냄새를 인식하고 코코아를 먹는 반면 치매쥐는 냄새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이 주변을 대위하는 현상을 보였다. 얘는 먹고 있는데. 치매쥐는 하루 동안 길들여진 냄새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후각 기능이 떨어진 것이다. 우리 뇌신경세포는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은 그것이 회로가 치밀해지고 그 정보 전달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제 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냄새 감각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그걸 무시하고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결국은 치매 발생에 어떤 직접 내지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데바난드 박사는 후각 기능 검사를 통해 치매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10가지 모았다. 냄새에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된 사람들이 특히 잘 맞지 못하는 10가지 냄새들이 있다. 박하, 정향, 가죽, 딸기, 라일락, 파인애플, 연기, 비누, 천연가스, 레몬 등이 그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둔감하고 잘 못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이게 치매의 조기 후각에 대한 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맡으시나요? 저도 좀 안 될 것 같은 게 몇 가지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후각과 미각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옛날 입맛이 이렇게 안 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식이 좀 약간 맛이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입맛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하나의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혈관성 치매의 원인 뭐겠습니까? 치매의 원인은 관리하지 않은 고혈압과 비만이다. 혈류. 팔이 90kg가 넘었어요. 90kg가 넘었으니까 배도 많이 나고. 배도 많이 나고 배도 40, 한 2나 3이나 그렇게 입었어요. 바지도. 근데 바지가 없어갖고 양복점에서 맞춰서 첫째는 운동부죠. 54세인데 많이 어느려져. 운동을 전혀 안 따는데, 그냥 하다가 졸리면
차 한쪽도 같이 넣고 이거야 한 시간 10분이라도 조금 더 자고 가려고 그런 것만 생각했지 운동 가지고 신경을 안 썼거든. 지금 54세 된 분이 저렇게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제 답이 없는 거잖아요.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병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혈관성 치매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고혈압, 호모시스테인은 마치 비만, 콜레스테롤이나 흡연처럼 혈관을 손상시키는 물질이다. 때문에 혈관성 치매의 원인 중 하나지만 쉽게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엽산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인 엽산을 섭취하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떨어진다. 비타민 B9이죠. 그 엽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2세에 대한 그 뇌의 신경 조직을 발달시키는데 너무 중요한 영양소지만 이 엽산이라고 하는 분이 30, 40대를 넘어서서 폐경이 되어지기 전이나 그 후라도 드시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게 동맥경화의 주 원인 중에 하나 나오는데 얘를 없애주는데 엽산이 기가 막히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건강에 대한 부분 중에 엽산이라고 하는 폴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부분을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언 폴릭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폴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알츠하이머는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두 가지 독성 단백질이 바닥에 쌓여 생긴다. 타우 단백질은 신경세포 안에서 신경 섬유다발을 만들고 베타 아밀로이드는 신경세포 밖에 쌓여 노인반을 생성한다. 이 독성 단백질 때문에 신경세포는 죽게 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것이 치매 환자의 뇌 사진이다. 신경 섬유다발과 노인반이 무수히 많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경 섬유다발, 노인반, 이게 이름 붙인 거예요.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뇌조직의 변화거든요. 노인반과 신경 섬유다발이 신경세포를 죽여 뇌 조직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엉뚱한 거로 다르게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뇌신경이나 이런 분의 기억력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이런 쪽을 관장하는데 그쪽에 대한 것이 점점 다른 쪽으로 침해당하니까 그 기능이 상실되죠. 그게 언어가 됐든 판단력이 됐든 아니면 감각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기억력을 포함해서 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알츠하이머는 신경세포들이 죽으면서 뇌 조직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알츠하이머는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독성 성분이 과다하게 쌓여 생긴다. 타우 단백질은 신경세포 안에서 신경 섬유 다발을 만들고 베타 아밀로이드는 신경세포 밖에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죽게 되면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이상이 나타난다. 정리하게 되면 베타 아미노이드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타우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뇌세포를 죽인다. 그리고 노인반 신경 섬유다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럼 결국 신경세포는 파괴되는 거고, 그래서 그 세포들의 역할들도 당연히 파괴되는 거죠. 이걸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혈성 뇌혈류 장애에 의한 치매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가 굶어 죽는 고사 같은 개념이라면 여기 있는 얘들은 아예 그게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로 쓸데없이 대체당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치료가 가능한 치매의 원인은 약 60여 가지. 이런 원인을 제거하면 치료도 물론 가능하다. 아까 기타라고 했는데 알코올에 관련된 거. 순수하게 치매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엔 한 10%에서 5% 그 사이에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를 거기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조기 혈관성 치매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 한 25% 정도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건 너무 소극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보통 보면 이거를 어떻게 뇌를 열어서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뇌혈류는 열어서 해결될 수 있는 혈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혈관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현재 의학의 최고봉이 그 굵기 굵은 심장 간장동맥에 스프링 넣어가지고 넓히는 게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뇌혈류에다가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걸 영양적인 개념과 자가 치유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과 내 몸에서 스스로에 대한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다면 얘기 좀 달라져요. 왜냐면 그거는 의학의 수준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게 바로 혈류를 개선하게 되는 오메가3 지방산, 그 안에 있는 EPA와 DHA라고 하는 개념들, 코엔자임 Q10을 통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을 펴주는 거, 그 다음에 레신을 통해서 혈관 내벽을 깔끔하게 기름 청소해 주는 거, 뭐 이런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들이죠. 그런 개념들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능성이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허혈성 뇌혈장에 의한 치매인 35%, 그거 외에 기타 등등에 대한 알츠하이머와 허혈성 뺀 나머지 25%,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대부분 잡는 거거든요.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조기에 이런 부분들 미리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죠. 막을 수 없다면 늦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99세까지 늦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뭐 재미있다는 표현이 맞는 적이 있는데, 80에 훨씬 넘으신 어르신이 시술을 기증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병원에 간 병력이 없어요. 그럼 그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었죠. 건강한 분. 근데 그분을 개복을 했더니 온 오장육부가 다 암덩어리였어요. 그럼 그분은 암 환자입니까? 그분은 살아생전에 병원에 간 적이 없고 암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암 환자는 아니네요. 하지만 개복을 했더니 다 암덩어리인데요. 그럼 암 환자네요. 그게 뭡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면 암과의 공존을 했을지 모르지만 암 환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분을 암으로 진단할 수는 없죠. 만약에 우리의 치매가 올지언정 삶의 질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치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삶에서는 그 부분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몸이 천연이고 자연인지라 천연과 자연의 영향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와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능들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주고 유지 지속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주인님의 노력에 대한 몸의 보답이겠죠. 우리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대의학으로도 인정하거나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믿고 있죠. 오늘 말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잘 돼. 근데 박수가 안 나는 것도 신기해. 예,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밤이 되면 박수를 머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박수가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연치유적인 자가 치유 능력이죠. 뭐 알코올 때문에, 뭐 뇌염 때문에, 갑상선의 항진과 뭐 저하 때문에, 간의 기능과 신장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타 등등과 혈관과 혈액이 맑지 않아서 특히 뇌 쪽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치매들은 우리가 능히 조금의 노력과 그 다음에 습관들을 들이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니라 이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엽산 일일 섭취 권장량은 0.2에서 0.25g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용성 비타민의 특성을 생각해 채소의 경우 되도록 조리하지 않거나 살짝 익혀서 먹으면 흡수율이 높다.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다면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좋기는 좋은데 먹기에 아주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꼴깍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꼴깍? 꼴깍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한가? 이게 이게 타블렛을 탁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알면 그게 정보가 되면 유용하거든요. 몰라서 문제지. 일본 도호쿠 대학의 가와시마 박사는 학습 활동이 두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는지 연구 중이다. 뇌 운동인 거예요. 이와 관련된 실험이다. 간단한 수학 문제를 1분간 풀면 뇌 활동이 달라지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문제를 풀기 시작하자 뇌가 활성화돼 빨갛게 표시되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문제를 풀기가 끝나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혈류를 측정합니다. 작년에 6개월간 연구한 내용인데요.
매일 집에서 서른의 글을 읽거나 계산을 한 사람들은 뇌의 기능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년 동안 보통 생활을 하게 한 노인분들은 조금씩 나빠졌어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분들의 치매 증상이 개선된 데이터도 있습니다. 뇌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뇌를 운동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은 뇌의 기능들 중에 일부분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연세가 있다고 해서 자꾸 집에서 쉬시고 주무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은 역행하는 방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투도 좀 하고 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약간 내기도 좀 걸고 점당 100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막 그냥 엄청난 열정이 막 솟구치잖아요. 점당 500 하면 솟구치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죠. 이렇게 되면 뇌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뇌가 쉬지 않게 하는 부분이에요. 적절한 운동은 적당한 스트레스인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원양어선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물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거기다 한가득 한 탱크를 실어도요, 오게 되면은 거의 반수 이상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개에 천적이 되는 그런 애들을 몇 마리만 한 5%만 풀어놓으면 얘가 죽어라고 돌아다니면서 막 잡아먹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근데 걔네가 잡아먹은 그 마리수가 얼마 안 돼. 근데 그거 피하고 다니느라고 얘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 도망다니까 90% 이상이 다 살아와. 그러면 그 천적 넣지 않고 50% 죽이는 게 낫겠어요? 몇 마리 넣고서 10% 먹게 하고 90% 살리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물론 스트레스를 받은 그 고기들한테 물어보지 못했지만 살아남았으니까 뭔가 도움은 됐겠지. 그게 뭐냐면 적절한 스트레스예요. 그게 운동을 시키고 움직이게 했겠죠. 아마 거기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자족한다라든지 아주 루즈한 게 없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야기하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저작 활동이에요. 씹는 거. 어르신들이 되면 치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꾸 죽 아니면 덜 씹게 만들잖아요. 요게 한번 보세요. 손을 여기 관자놀이 한번 만져보세요. 씹어보세요. 뭐가 움직입니까? 이때 안 움직이면 그거 이상한데? 예, 그건 좀 약간 불신감. 움직이죠? 이게 뇌의 근육을 움직이시키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서 뇌가 사실 미동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꾸 마시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씹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또 좋은 거예요. 식이섬유 안 씹을 수 없으니까. 식이섬유는 어딜 갖다 놔도 다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뇌활동과 치매 예방 기전. 이런 활동들이 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까? 치매에 걸리면 신경세포 가지가 점점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머리를 쓰면 마치 운동으로 근육이 단련되듯 신경세포 가지도 많이 생긴다. 때문에 치매로 신경세포가 죽어도 손실이 크지 않다. 없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잃기도 하지만 채우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뭐로? 뇌활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있는 분들 집에 계시면 안 돼요.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장이 있습니까? 50만 좀 넘으면 다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예, 저는 그런 것과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정답입니다. 내가 건강한데 그 노이장을 자랑하는 게 누군가에게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따라하게 되고, 그분이 건강해졌는데 나의 통장에 캐시백이 되어지고, 내가 오래 버티고 그 활동이 있고 막 이런 것들 막 자랑을 하니까 그게 누군가의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장들이 열리게 되고, 너무 아름다운 사회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하시고 계시다면 대단히 칭찬받아 마땅하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이 돼요. 이 강사가 듣는 분들의 이 취향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강의를 잘한 것 같아요. 생뚱맞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부성은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네, 치매 예방법. 최근 서울에서는 국제노인 정신의학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치매 전문 의학자들에게 치매 예방을 위한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여지껏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정원 손질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독서를 하거나 TV를 보는 중에 여가 활동을 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을 줄이거나 치매 발생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 늦추는 거. 근데 친구를 새기고 그 다음에 뭔가 누구와 같이 사회적인 어떤 접촉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스포츠 테스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태폐적인 거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저 그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너무 이른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뭔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죠.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은 뇌의 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아주 적극적인 활동에 그런 지적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가만히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기만 한다든지 텔레비나 이런 것을 갖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보고만 있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 대화에 참여하고 책을 읽고 찾아보고 하는 식의 수동적인 지적 활동보다는 적극적인 지적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기억력을 관리하라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이 되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기억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듯 이 기억력 검사도 필히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 이거를 이미 아주 가까운 데서 느끼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100세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원과 지금 싸움을 하고 계세요. 그 땅 싸움하고 계십니다. 창동에 있는 수백 평 땅인데 가치가 100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게 할아버지 땅인데 일제시대 때 이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나라 땅이 돼가지고 다 뿜빠이가 됐어요 벌써요. 근데 이거를 밝히고 계신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걸 위해서 수십 년을 싸우셨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몇십 년 전에 몇 월 며칠 날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하십니다. 계속 하셨겠죠. 왜냐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들도 이렇게 오면은 막 이놈 새끼 그러면 이렇게 막 야단치고 그러세요. 너무 똑똑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70대인데 저렇게 딱 열중시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저는 어떡하겠습니까? 그 근처 안 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으세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 연세에 정말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게 말이 날짜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수십 년 전의 일들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믿습니다. 이거. 신체 운동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 운동과 정신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치매의 예방법이죠.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맑게 하고. There is some indication that 체중이 늘어난다는 것과 몸이 뚱뚱해진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아까 쭉 말했던 이 체중 증가와 비만이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성 치매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은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알츠하이머에도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을, 뇌혈류를 잘하게 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면 뇌조직의 변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알츠하이머도 같이 줄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예전의 성인병,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인병, 문화병, 잘 먹어서 생긴 풍요병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하면 된다. 그게 뱃살이고 그리고 몸 관리고 그게 혈액 관리다. 이런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혈압과 당뇨병을 조절하고 비만과 흡연 그리고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여지껏 얘기했던 거 다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우리 몸이 저걸 원해요. 근데 저걸 하게 되면 어느 한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에는 전반적인 대부분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위부터 해서. 이게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모든 장기마다 각각 다르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외우기도 바쁘겠네. 근데 딱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먹는 거 깔끔하게 먹고, 적절하게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관리하고, 다 근데 그게 위면 위, 간이면 간, 심장이면 심장, 장이면 장,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놈은 똑같은 걸 못하니까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심플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관리하면 모든 게 다 해피해집니다. 그 개념에 대한 것들이죠. 뇌건강 솔루션에 대한 제품을 보니까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돼 있죠. 이거 뇌혈류, 아까 다 마치 혈류 쪽에 대한 건 다 얘고요. 머리에도 DHA라고 하는 것은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코엔자임 Q10 아까 혈관 건강,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레신, 혈관 건강, 그리고 뇌 조직의 건조 중에 뇌를 건조시키면 건조 중량의 30%가 이 레신이에요. 레신은 돌아가신 분이죠, 물론. 돌아가신 분의 뇌를 건조시키면 레신이라는 성분이 30%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지질이라고 말하고 대두에서 추출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학명자리는 포스타티딜셀린이라고 그래요. 콩지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레신에 있는 겁니다. 얘가 뇌 조직의 구성 원료예요. 그럼 레신을 먹으면 너무 좋은데 지금 뉴트리나이트 레신 있죠? 건강보조식품 중에 레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씹어먹게 그것도 맛있게 소도 맛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먹게 하면서 나온 단독 제품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제품이 버젓이 있는데 이걸 안 먹는단 말이죠. 왜 안 먹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드셔야죠. 근데 이걸 몰라서 먹으면 코큐테이라고 하는 걸 단일한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 좀 전문가라 영양 쪽은 제가 빠삭한데 웬만한 브랜드에 저거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얘는 좀 많아요. 얘는 아주 많아요. 여기저기요. 질이 문제지만 하여튼 있긴 있다니까. 근데 요 두 개는 별로 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몰라서 안 먹고 안 권하잖아요. 제가 볼 레신은요 거의 과자처럼 드셔야 됩니다. 한 40이 넘으신 분들은 레신 그냥 과자처럼 드세요. 그럼 치매로부터는 혈관으로부터는 정말 멀찍이 피해 가실 겁니다. 레신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로라씨 항산화 영양소고 소염 진통 효과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엽산 아까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동맥경화의 주 원인으로 요즘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저 엽산 비타민 B9, 비타민 B9라고 하죠. 그 다음에 B70이 뭡니까? 체중 관리, 복부 건강 관리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해결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금주하고 그러면서 금연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관리하고 혈압, 혈당 관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깔끔하죠? 이런 분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아니요. 각각의 나의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제가 조금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거를 양자공명에서 보게 된다면 뇌 기능에서 그리고 심뇌혈관, 혈류순환계라고 하는 두 가지 항목에서 이걸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가 많으면 이쪽인 거예요. 그걸 잘 하시면 되는 거죠. 뇌는 어디냐? 여기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이 뇌예요. 잘 모르겠으면 이 엄지발가락만 꽉꽉 눌러주면요. 이게 뇌고, 대뇌고, 소뇌고, 뇌하수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가락 꼭대기에 있는 발톱 밑에 있는 그 정상 부분 있죠. 요길 누르게 되면 전두동이에요. 기절한 사람들은 여기만 누르면 벌떡 깹니다. 이게 바로 뇌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뇌혈류가 강화되면서 마구마구 뚫어버리죠. 그래서 뇌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쪽을 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했죠. 이겁니다. 제가 잘 이해하려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놨어요. 제가 저걸 보면 제가 감동받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10년인가 20년인가 누워있는 와이프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이 발가락을 깨물었대요. 이빨로. 이로 꽉꽉 깨물었대요. 그래도 안 움직였대. 그래서 10년을 깨물었더니 벌떡 깼대요. 아마 서서히 그쪽이 자극되어지면서 아까 말한 내 신경조직이 살아났겠죠. 정말 결혼해도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해요. 내 발가락을 깨물어줄 수 있는 남편. 깔끔하셨죠? 이거 했는데 치매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많이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온 다음에는 힘들어요. 온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오기 전에.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지금부터. 빠를수록 도움이 되죠.